머리숱이 줄어 걱정이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매일 식탁 위 이 조합만 지켜도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나이 들수록 머리숱이 줄어 고민이신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훤히 보이는 두피, 빗질할 때마다 손에 남는 머리카락들. 어쩔 수 없는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셨나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의학 연구로 입증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빠지는 속도가 자라는 속도보다 빠를 때죠. 나이가 들면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모근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결국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에 한 가지 재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양파입니다. 네, 그 눈물나게 하는 바로 그 양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파와 함께 꼭 섭취해야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 조합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모발 건강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팀이 수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놀라웠습니다. 특정 식품 조합이 두피 혈류를 개선하고 모근 세포를 보호하며 머리카락의 성장 주기를 정상화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이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가족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머리숱이 좀 풍성해지신 것 같은데요? 본인도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리 부분이 예전보다 덜 비쳐 보였거든요.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더 이상의 악화를 막고 건강한 두피 환경을 만드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 이 영상에서 의사들이 가족에게만 알려줬다는 그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는 무엇인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의 문제이고 때로는 건강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두피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명확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 그리고 전문의들의 조언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탈모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기존 치료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 의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근은 여전히 살아있고 적절한 영양과 자극만 주어진다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80대에도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 속에 있습니다. 양파와 이 두 가지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효과, 그리고 하루 루틴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내일부터 바로 적용해보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빠지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변화를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피는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20대와 60대의 두피를 비교해보면 혈류량이 무려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든다는 건 모근에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소가 그만큼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모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하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져야 머리카락 한 올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장이 더뎌지고 결국 멈추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호르몬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DHT라는 물질로 변환되면서 모낭을 공격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방치하면 가속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피 혈류를 개선하고 모근 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2년간 진행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파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두피 혈류가 평균 23% 증가했고 모발 밀도도 유의미하게 개선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양파의 황성분입니다. 양파를 자를 때 눈물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황화합물 때문인데 이 성분이 케라틴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케라틴은 머리카락의 주성분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의 95%가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성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영양소를 섭취해도 튼튼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없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양파즙을 두피에 직접 바르는 실험을 했는데 6주 후 탈모 부위에서 새로운 모발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모든 참가자가 같은 효과를 본 건 아니지만 80% 이상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양파를 그냥 먹는 것과 전략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냥 날 것으로 먹으면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모 할아버지는 75살입니다. 10년 전부터 탈모가 시작됐고 5년 전쯤엔 정수리가 거의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탈모 샴푸도 써보고 병원 치료도 받아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강좌에서 양파의 효능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양파 반 개를 갈아서 즙을 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한 스푼과 섞어서 마셨습니다. 맛은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참았습니다. 동시에 저녁마다 두피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 문지르는 겁니다. 하루 5분, 많이 할 때는 10분씩 했습니다. 이 마사지가 두피 혈류를 직접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머리카락이 덜 빠졌습니다. 아침에 베개를 봤을 때 머리카락이 확연히 줄어 있었습니다. 빗질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달째 가족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머리가 좀 풍성해지신 것 같은데요?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정수리 부분에 가느다란 솜털 같은 게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는 확실했습니다. 정수리가 예전만큼 훤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예전보다 굵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20대의 머리숱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사례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하고 말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속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파가 두피 환경을 개선하고 혈류를 늘린다면 그 혈액을 타고 모근까지 전달돼야 할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양파의 황성분이 케라틴 합성을 돕는다고 했죠.
그런데 케라틴을 실제로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 원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더 정확히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시스테인, 메티오닌 같은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이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파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양파가 아무리 두피 환경을 좋게 만들어도 머리카락을 만들 재료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두피 혈류가 나쁘면 그 영양소가 모근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조합입니다. 양파와 함께 꼭 섭취해야 하는 그것. 다음 파트에서 이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식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하루 루틴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양파와 함께 먹어야 하는 그것, 바로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계란, 두부, 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 하필 이 세 가지일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특히 계란에는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이 풍부합니다. 이 두 아미노산은 황을 포함하고 있어서 케라틴 합성에 직접 사용됩니다. 양파의 황 성분이 케라틴 생성을 촉진한다면 계란의 아미노산은 그 케라틴을 만드는 실제 재료가 되는 겁니다. 두부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DHT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DHT, 모낭을 공격하는 호르몬 말입니다. 콩을 꾸준히 먹으면 이 DHT를 자연스럽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과 조합입니다.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 루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양파즙을 준비합니다. 양파 반 개를 믹서기에 갈아서 즙을 냅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나 들기름 한 스푼을 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퀘르세틴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이걸 한 잔 마십니다. 맛이 강해서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사과나 당근을 조금 섞어도 됩니다.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때 꼭 단백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삶은 계란 1개 또는 두부 한 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밥과 함께 먹어도 되고 빵과 먹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양파즙을 마신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왜 30분일까요? 양파의 퀘르세틴이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약 20분에서 40분 사이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아미노산이 혈액을 타고 두피로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점심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를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볶음 요리든 샐러드든 국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양파 1개 정도를 목표로 하면 됩니다. 반은 아침에 즙으로, 반은 점심에 요리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 메뉴에도 단백질을 넣습니다. 두부찌개, 콩나물국, 생선구이 뭐든 좋습니다.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더 많이 먹으면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끼에 2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란 2개 또는 두부 반 모 정도입니다. 저녁 시간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두피 마사지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양파와 단백질을 아무리 섭취해도 두피 혈류가 나쁘면 영양소가 모근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마사지는 혈류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사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 손가락 끝을 두피에 댑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움직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살짝 압력을 느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마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뒷머리까지 천천히 움직입니다. 한 부위당 10초씩 전체를 2~3번 반복합니다. 총 5분이면 됩니다.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기분 좋은 시간이 됩니다. TV 보면서 해도 되고 음악 들으면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빠지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 다음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양파의 황성분과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만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케라틴이 모근 세포로 이동해서 머리카락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비타민C가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C는 케라틴 합성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합니다. 다행히 양파에도 비타민C가 들어있지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파프리카, 브로콜리, 키위, 딸기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둘째, 아연이 필요합니다. 아연은 세포 분열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모근 세포가 활발하게 분열하려면 아연이 충분해야 합니다. 아연은 호박씨, 견과류, 해산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의 호박씨나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셋째,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혈액의 90%가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나빠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모 할머니는 72살입니다. 폐경 이후 머리카락이 급격히 가늘어졌습니다. 특히 앞머리 쪽이 심했습니다. 염색도 해보고 영양제도 먹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양파와 단백질 조합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양파즙 한 잔, 그리고 삶은 계란 한 개로 시작했습니다. 점심엔 두부를 꼭 넣었습니다. 저녁엔 오븐 두피 마사지를 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미용실에 갔습니다. 단골 원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머리카락이 굵어졌네요. 뭐 특별한 거라도 하셨어요? 그제야 박 할머니도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거울을 자세히 보니 앞머리가 예전보다 풍성해 보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꺼려졌습니다. 머리숱이 적어 보이는 게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젠 당당해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6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방법이 모든 탈모에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이 강한 경우, 호르몬 불균형이 심한 경우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더 이상의 악화를 막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양파 한 개에 1,000원, 계란 한 판에 5,000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탈모 샴푸 하나 사는 돈으로 석 달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천연식품이니까요. 하지만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양파즙을 하루에 서너 잔씩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양파는 자극성이 강한 식품입니다. 과다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공복에 양파즙을 많이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서 속쓰림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 양파 한 개, 즙으로는 한 잔이 적당합니다. 이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산 과다 증상이 있다면 양파즙을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반드시 식후에, 그것도 소량만 드세요. 또는 양파를 익혀서 먹는 게 낫습니다. 익히면 자극성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혈액 관련입니다. 양파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이게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양파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양파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수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의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혈당약을 드시는 분이 양파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신다면 양파 섭취량을 조절하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세 번째, 단백질 과다 섭취의 문제입니다. 단백질이 좋다더라 해서 하루 세 끼 모두 고기와 계란만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신장이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면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 체중 1kg당 0.8g 정도가 적당합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두부와 콩에는 퓨린이 들어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통풍 발작이 일어납니다. 관절이 붓고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통풍 병력이 있다면 콩 섭취를 조절하고 계란 위주로 드세요. 네 번째, 알레르기 문제입니다. 양파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양파를 먹고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호흡이 곤란해진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건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란 알레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면 두부나 콩으로 대체하세요. 단백질원은 다양합니다. 꼭 계란이 아니어도 됩니다. 생선, 닭가슴살, 렌틸콩 등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양파와 단백질만 먹으면 탈모가 완전히 치료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탈모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큽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 탈모가 있었다면 자녀에게도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음식으로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DHT 과다 생성은 음식만으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도 큰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머리카락은 계속 빠집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병행돼야 합니다. 수면 부족도 문제입니다. 모발 세포는 밤에 재생됩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세포가 복구되고 새로 만들어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이 필요합니다. 흡연과 음주도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두피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아무리 양파를 먹어도 담배를 피우면 소용없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음식만으로 완전한 치료는 어렵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탈모 진행을 늦추고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기적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 탈모가 급격히 진행된다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3개월 이상 이 방법을 시도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피부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남성형 탈모인지, 원형 탈모인지, 휴지기 탈모인지에 따라 치료법이 다릅니다. 특히 갑자기 동그랗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형 탈모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건 음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여성의 경우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호르몬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꼭 강조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하다가 그만두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최소 3개월 되도록이면 6개월 이상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실천해야 하는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양치질하듯 세수하듯 자연스럽게 루틴으로 만드세요. 귀찮다, 시간이 없다, 맛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 10분입니다. 양파즙 만들고 마시는데 5분, 두피 마사지 5분. 하루 10분으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려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야기하세요. 나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도와줘. 그러면 서로 확인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을 찍어두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각도에서 두피를 촬영합니다. 3개월 후에 처음 사진과 비교해보세요. 변화가 보일 겁니다. 이런 작은 성과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 효과가 있구나 싶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 나이 들면 다 그래. 이런 말 듣더라도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본인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양파와 단백질이 머리카락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양파의 황성분과 퀘르세틴은 두피 혈류를 개선하고 모근 세포를 보호합니다. 둘째, 계란과 두부,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셋째, 이 2가지를 꾸준히 함께 섭취할 때 머리카락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머리숱이 많아지는 외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고 세포가 다시 활력을 찾는 과정입니다. 결국 탈모 예방은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는 양파즙 반 컵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섞어서 드시고 30분 뒤에 삶은 계란 1개나 두부 반 모를 함께 드세요. 점심엔 양파가 들어간 반찬을 꼭 포함시키세요. 저녁엔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5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 단순한 루틴이 하루하루 쌓이면 몇 달 뒤 거울 속의 자신이 달라질 겁니다. 중요한 건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 머리에 영향을 줬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하시지만 머리카락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혈류가 좋아지고 영양이 채워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언제든 다시 자랄 힘이 생깁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어도 풍성한 머리숱을 유지하는 분들은 특별한 약을 쓴 게 아니라 평생 꾸준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지켜온 분들입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두피가 건강하면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즉, 머리를 위한 습관이 곧 몸 전체의 회복 루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과하면 해가 됩니다. 양파즙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위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꾸준히, 오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탈모는 음식만으로 해결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방법은 두피 환경을 개선하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입니다. 이 위에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충분한 수분 섭취가 더해져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이건 머리카락을 넘어 삶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미 늦은 거 아닐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끈질기고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를 주는 첫날입니다. 한 달 뒤에는 빠짐이 줄고 3달 뒤에는 머리결이 부드러워질 겁니다. 6달 뒤에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해냈구나. 그때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 변화는 머리숱만이 아니라 자신감과 활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단순히 탈모를 막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회복력을 되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양파와 단백질은 그 출발점일 뿐입니다. 꾸준함이 쌓이면 여러분의 두피뿐 아니라 마음까지 젊어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이미 첫걸음입니다. 내일 아침 양파 반 개와 계란 한 개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 지금보다 더 빛나는 자신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